안녕하세요. 마산초등학교 바이오 블리츠를 진행하고 있는 권정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산초등학교는 충청남도 소천에 위치한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전교생은 38명이고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산초등학교 아이들과 숲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숲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토종 씨앗으로 텃밭을 가꾸고 식물의 하늘살이를 관찰하고 10월에는 바이오 블리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이들과 숲에서 놀면서 저희가 아는 것들을 생태 지도로 만들어 볼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건물이 1개 동이고 1개 반에 한 학년에 1개 반씩 있습니다. 처음에 데이터 기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었는데 네이처링을 시도하였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은 학교 안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 저희 애들의 이동이 크지 않은데 위치를 제가 직접 지정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가까이에 있는데 네이처링 안에서는 이런 위치 표시들을 담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찍어도 네이처링의 업로드가 어려웠습니다. 또 네이처링에 아이의 이름으로 업로드를 하려면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은 별도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산초등학교의 모니터링은 아이들의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숲놀이를 시작한 3, 4학년 아이들은 아직 식물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식물의 이름을 하나씩 익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식물은 1차로 모야모 앱에 물어보고 2차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식물의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서 식물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위치한 학교 역시 교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숲과 나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총 20회의 모니터링을 하였는데요. 11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3월이어서 뭐가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들은 땅바닥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발견하기도 하였고요. 막 돋아나는 초록과 생강나무 꽃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닥을 자꾸 보게 되면 뭔가가 보였는데 어느 날 아이들은 이런 동물의 배설물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뭔가 혹시 고라니의 똥은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였는데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섯을 발견하는 아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비꽃도 보이고 또 무당벌레가 짝짓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왜 어떤 벌레는 점박이 무당벌레고 다른 무당벌레는 점이 없을까 궁금해하는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원추리가 조금씩 자라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풀들일 텐데요. 광대나물도 보이고 별꽃도 보이고 큰 방가지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가지똥은 가시가 많아서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름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금계국도 있었고 잘 알지 못하지만 들깨풀로 보이는 식물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매주 그 자리에 있는 원추리를 관찰하는 걸 즐거워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토종 씨앗으로 텃밭을 가꾸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들한테 삽을 하나씩 주니까
삽으로 땅을 파는 것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면서 여러 애벌레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애벌레들을 다시 잘 땅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숨겨주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서 모르는데 혹시 알려줄 수 있냐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한 남자 친구가 애벌레의 이름을 자세하게 알고 있고 사슴벌레 혹은 다른 애벌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텃밭의 구역을 정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땅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자기 텃밭을 설계하는 일을 직접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벌레들이 많이 볼 수 있었고 사실은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오는데 흙이 계속 묻어서 난감해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자기 텃밭에 지렁이를 넣겠다며 지렁이를 한 마리 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토종 씨앗으로 씨 불리는 일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씨앗이 발아하는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스스로 톱질하고 못질하여서 텃밭에 이름표를 만들고 또 텃밭에 꽂아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개나리처럼 보이지만 가시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영춘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서 아이들은 호미로 본인들의 공간을 만들고 또 그 안에다가 텃밭에 주기 위한 물을 저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토종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풀멀칭인데 흙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위에 풀로 이렇게 덮어주면 그 안에 수분이 오랫동안 보존돼서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아이들이 함께 풀멀칭을 하였습니다. 학교에는 모과나무도 있고 애기 사과도 있고 봄맞이도 있고 아주 커다란 나구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의 경계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하여서 텃밭의 경계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배나무도 보았고 저희 학교에 밤나무가 많아서 볼 수 있었고 새완두나 뜰보리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즈음부터 어떤 아이는 자기가 집에서 씨를 불려서 온 것을 직접 심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집에서 수세미를 씨 불려서 아이들과 나누기도 하였고 학교의 지도를 출력해서 생태 지도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씨 불리기가 어려운 친구한테는 제가 씨 불리기해서 직접 주고 아이가 그것을 심고 갖고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텃밭에서 활동할 때 아이들은 한켠에서 흙놀이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낭콩을 씨 불리기해서 심은 다음에 그 위에 풀멀칭을 한 아이들을 볼 수 있었고요. 때로는 이제 평화나무 농장에서 받아온 비료로 자기 텃밭을 양분을 채워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학교를 돌아볼 때 콩나무가 있다는 것과 청밀의 덩굴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별꽃과 꽃마리를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씨 불린 강낭콩을 심어서 길러온 강낭콩을 자기 텃밭에 옮겨 심고 그리고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달팽이 놀이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물기를 내었는데 열심히 물기를 내고 그리고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한 아주 작은 족수도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개망초와 떡쑥이라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었고 저희들은
씨불리기도 하였지만 직파를 하기도 하였는데 아이들이 토종 씨앗에 관심을 가지면서 땅에 직접 심는 아이들도 있었고 조금씩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주에는 학교에서 장화를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이 장화를 신고 숲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인근에 호두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충형과 이 애벌레를 볼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흥미롭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텃밭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사실은 굉장히 깔끔하게 지내는 아이가 용기 내어서 지렁이를 만지거나 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종이를 조금 오려가서 아이들과 함께 식물에 대어보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림으로 가지고 볼 때 자연이 달리 보이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열매가 열려서 앵두나무를 함께 맛보기도 하고 원추리가 이렇게 많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씨불리기 해온 것들을 다시 심고 그것이 흙냄새를 맡아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느새 뿌리 내린 수세미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은 조금 100m 정도 멀리 있는 곳까지 여행을 가면서 또 본인들의 공간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고 가는 길에 여러 벌레도 만나고 돌아와서는 자기 텃밭에 있는 것을 자세히 그려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학교 숲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자세히 볼 수 있을까 하다가 프레임에다가 아이들이 따온 꽃잎을 함께 넣어보기도 하였고 호두나무 벌레를 맛있게 먹고 있는 애벌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강낭콩이 많이 자란 것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식물의 광합성 실험을 해보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호두나무에 봉지를 씌워서 묶어놓은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서 가보면 이 봉투 안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것을 아이들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자기가 먹었던 수박씨를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수박이 이렇게 잎을 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향기를 맡아보고 싶어서 아이들과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치자꽃의 향기를 맡아보고 자기나무의 꽃향기를 맡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적어보자고 하였더니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애벌레는 더 커지기도 했고 사마귀 같은 곤충을 아이들이 잡으면서 놀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바로 옆에는 3.1운동 기념탑이 있는데 저희 학교가 3.1로에 위치해 있는 것은 3.1운동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3.1 무궁화 동산이 있는데 무궁화 동산에 있는 무궁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한여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등, 다계장풀, 큰 방가지똥, 개망초, 망초, 방가지똥, 배풍 등 댕댕이 덩굴과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번째 만남은 1학기를 마무리 정리하는 날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숲놀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동안 심었던 것에서 열매가 맺혀서 아이들이 작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잘 잡아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름까지 저희 학교의 정문에 있는 향나무 6그루가 있었는데 이 향나무가 방학 동안에 다른 나무로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향나무가 있었을 때의 모습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 밭에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박도 있었고, 토종 참외도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독파래 꽃도 피고, 박주가리, 그다음에 대롱나무, 그리고 노박덩굴과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올 연말에는 마산초등학교 생태 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방과후 미술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교의 생태 지도가 될 바탕의 그림을 마련하고 이 위에 아이들의 식생과 곤충상을 올려서 생태 지도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9월 3일 날 아이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모았던 나뭇잎을 자세하게 그려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마산초등학교 작은 바이오 블리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0월 5일, 6일, 7일 국립생태원의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을 해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 숲을 먼저 잘 알고 이후에 인근에 있는 본선저수지의 식생을 또 이해해보고 더 크게는 국립생태원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식생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학교 숲의 식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산초등학교 바이오 블리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